미국 안보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미국 국방정책연구소.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이곳 연구소에서 엄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소에 방문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 국방부만 파악했다는 한국의 비밀을 발설하게 되었고, 연구소는 이내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대체 어떤 주장이 오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루카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 국방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저희와 중요 회의를 가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저희 연구소에 방문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들은 요즘 상당히 말이 많은 사안인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논의를 나누러 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미국의 중론과는 달리 저희 소장님은 한국의 핵무장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희 소장님은 고집도 매우 세고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의견을 바꾸지 않는 분이기에 아마 트럼프가 직접 와서 소장님을 설득하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할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살얼음판 같은 회의는 이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회의는 소장님의 격렬한 주장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의 발전은 한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승인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미국은 오직 미국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고 한국이야 어찌됐든 상관없기 때문이죠. 물론 동맹국인 한국이 위협받는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일본의 핵 개발도 승인해줘야 하고 또 수많은 국가들의 무수한 요청을 반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강력한 발언에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산전수전을 전부 겪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인데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매우 침착하게 소장님의 말을 반박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을 위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세계를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곧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건 당신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간과하는 점은 중국은 러시아가 얼마나 고전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틀이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넘겠다는 야욕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러시아처럼 약해지길 원하지 않겠죠. 이 말은 중국은 핵무기를 총동원해서까지 대만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들어 중국이 곧 대만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다는 첩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대만을 고정된 항공모함쯤으로 사용하며 대만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들을 배치하려는 계획까지 짜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고, 이렇듯 위기에 빠진 미국을 구원해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초근거리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마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까지 적극 허용하려고 하고 있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고집불통인 소장님은 한껏 인상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봐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재 초읽기 상태인데 한국이 지금 핵 개발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요?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해보면 한국은 핵 개발에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저 일반적인 핵무기가 아닌 최첨단 공정과정과 기술의 집약체인 핵잠수함을 허용하겠다고요?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건 10년 이내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미국도 핵잠수함 개발에 10수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완료했을 쯤이면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도 모자라 당신의 주장대로면 이미 미국 본토에도 미사일 수십 발을 날린 상태겠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것이고 한국이 중국을 넘은 강대국이 되어 중국의 자리를 대체하려면 일반적인 핵무기가 아닌 핵잠수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스노클을 자주 띄워야 하는 디젤 전기 잠수함과 달리 핵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장기간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텔스와 기동성은 탐지되지 않고 더 넓은 해상 지역을 포함하여 장기간 배치와 더 큰 작전 범위를 허용하죠. 또한 핵추진 잠수함, 특히 탄도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육상 핵전력이 1차 공격으로 파괴되더라도 잠수함은 생존하고 보복할 수 있으며 핵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아무리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한국의 보복성 핵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함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핵미사일 등으로만 대치해야 하지만 한국은 핵잠수함 한 대만으로 중국을 완전히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한 대라도 있다는 것은 핵미사일 1000발 이상을 보유한 것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 매우 효율적인 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시련이 뒤따르겠죠.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핵추진, 수중항해, 스텔스 시스템과 같은 관련 기술의 발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해 핵잠수함까지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개발 및 유지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의 본거지입니다. 특히 삼성은 메모리 칩, 스마트폰, 그리고 첨단 디스플레이의 생산을 주도하며 세계적인 기술 진보를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에서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은 GDP의 약 4.8%를 R&D에 지출하여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물론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은 기술 발전을 이끄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출원된 특허 수는 꾸준히 상위 국가들 중에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은 높은 혁신을 가진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경제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명목 GDP로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2021년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반영하죠. 또한 한국은 세계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서 한국의 무역량은 한국을 세계 무역의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매우 튼튼한 경제구조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와 기아와 같은 회사들은 연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전기자동차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업입니다. 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도 한국은 LNG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하여 가장 발전되고 큰 선박을 생산하는 조선업의 세계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즉,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핵잠수함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를 유지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시간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한국이 빠르게 핵잠수함을 개발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말이죠. 자, 당신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원자력 기술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핵미사일을 개발해낼 수 있는 엄청난 국가죠. 하지만 핵잠수함은 핵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핵미사일의 기술적 한계를 깨고 나온 국가만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역적인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급 국방회담을 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한반도는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해양 능력이 필요하고
핵추진 잠수함은 스텔스, 지구력, 타격 능력 등이 뛰어나 지역 안정과 억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트럼프는 한국의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이해하고 한국에 이권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담들은 공개적으로 전략적인 국방협의의 틀을 잡았지만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미국은 이 협의가 흐지부지 된 채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미국이 방심한 틈에 엄청난 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때부터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틀을 다졌던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한국은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조용히 핵추진 기술을 발전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기세였고 재선을 확신했던 그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부분적인 허가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가 재선에 실패해서 한국의 핵잠수함 무장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도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국과의 최우방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큰 신뢰도를 얻을 목적이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로 설계와 공학에서 중요한 능력을 가진 고도로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민간 핵 프로그램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거든요. 즉, 한국은 그 짧은 기간 만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한국은 원자로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민간 연구라는 미명하에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정말 충격적인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비밀리에 내건 조약의 허점을 찾아서 핵잠수함 건조를 거의 끝마쳐 놓기까지 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당시에 한국의 완전한 NPT 탈퇴까지는 허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조약의 모호한 허점을 이용해 최신 잠수함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금방이라도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해 있는 한국의 선진 조선업은 최첨단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핵추진 수요를 견딜 수 있는 시제품 설계와 첨단 소재 개발에 매진하며 조용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90% 이상 개발을 완료해놓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어느 정도 추정한 상태인데요. 한국의 진해 해군기지는 남해안에 위치하여 잠수함 작전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곳은 심해와 천연항구가 있어 비밀 잠수함 개발과 시험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한국과 국방회담을 마친 뒤에 위성사진을 보면 진해에서 상당한 확장과 건설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신규 선박 건조시설, 건식부두, 지하 터널이 포함되며 이는 잠수함 개발 현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보부는 진해기지 지하에 지하시설이 있을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에는 원자로와 잠수함 조립 라인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통해 기지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터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과 구성 요소를 운송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외교력이 상당히 좋은 국가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우수한 외교력을 통해 한국은 잠수함 운영 선진국들과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며 이러한 협력에는 핵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비민감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이라 NPT 조약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으나 중요한 건 한국은 이러한 겉핥기식으로 기술 교류를 해도 마치 스펀지처럼 상대의 기술을 흡수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철강 제조업체들은 잠수함 선체 건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강도 내식성 합금에 대한 특이한 주문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주문의 양과 사양은 잠재적으로 잠수함 개발을 위한 군사용임을 시사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능력은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할 수 있죠. 이렇듯 한국의 연구소와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핵추진과 잠수함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준비태세는 짧은 기간 내에 배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과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의 기밀이 아닌 보고서들은 한국 해군의 비범한 군사활동과 중대한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이 핵잠수함 개발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지만 사용된 언어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은 핵개발 허가가 떨어지는 동시에 핵미사일은 당연히 개발해낼 것이고 핵잠수함마저도 몇 달 내에 완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관계자의 주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한국의 경제 능력이나 기술 능력 등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다지만 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연구소장은 역시나 답답한 모습만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야 모르겠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분명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을 믿고 이들의 핵개발을 용인해주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을 지나치게 도발하는 악수일 수도 있고 결국 궁지에 몰린 중국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복을 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 한국을 어떻게 믿고 이런 중책을 맡길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시작했죠. 당신은 아직도 가불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거의 끝내놓은 이상 우리에겐 선택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주도권도 전부 한국에 넘어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저 허점을 파고들어 합법적으로 잠수함 기술을 거의 개발해 놓은 것이고 이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 잘못된 협정을 맺었던 트럼프의 큰 패착일 뿐이죠. 한국은 조금의 틈만 보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국가고 우리가 한국의 민간 잠수함 개발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된 팽창 욕구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나빠진 지금 이건 오히려 호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핵잠수함 개발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에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일단 핵잠수함은 대잠전, 정보 수집, 특수작전, 전략적 억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되죠. 아무래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전방기지 없이도 중국 해상 같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 더 가까이 배치되어 지속적이고 은폐된 존재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배치 능력은 전력과 영향력을 예측하는 전략적 이점이 되고 중국의 크나큰 압박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즉,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더 유능한 한국 해군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신흥 패권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죠. 일단 유럽 경제는 무역을 위해 안전한 해상 항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러한 항로를 순찰하고 확보하여 상품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죠. 물론 이로부터 얻을 막대한 이익을 생각하면 진정한 승자는 유럽이라고 해야 할지 한국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방위 및 기술 기업들은 핵미사일을 개발한 한국 기업들과 합작 투자에 참여하여 기술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이는 한국이 유럽 기업들에게 첨단 부품과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한국은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이건 세계 질서를 해치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웃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국가는 아무도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중국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고 새로운 아시아의 패권국이자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할 거거든요. 사실 이는 역사를 돌이켜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등 역사적으로 봐도 해상을 장악한 국가가 곧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일단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국의 해안선을 넘어 힘을 투사할 수 있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모험을 완전히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핵잠수함은 기존 중국의 핵잠수함보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해상 패권을 장악당한 중국은 이제 전처럼 다른 약소국들을 협박한다거나 하는 폐악질을 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핵잠수함은 한국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순찰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이러한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결국 이러한 교통로의 지분은 점점 한국 쪽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한국이 아시아의 해상 교통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아시아 해상 교통의 책임자가 된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중국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전 세계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동아시아 해상무역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무역로입니다. 이러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국가는 전 세계의 일방적인 공격을 감내해야 할 것이며 중국은 그러한 맹공을 견뎌낼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우발적인 공격을 감행한다고 쳐도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핵잠수함은 첨단 어뢰와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여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중국의 수상함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중국의 해군 작전을 완전히 방해하고 중국이 해상에서 아무런 힘도 보여줄 수 없게 만들죠. 물론 육군과 공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한국의 영공과 육지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즉,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개발하라 말할 처지가 아니고 이들이 핵무장을 통해 미국이 바로 세우지 못한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입장이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끝나자 연구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자신이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고 지금이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굽힐 때임을 파악한 듯 했죠. 결국 연구소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자신의 신념만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 연구소장이 결국 한국의 편을 들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상태고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국가라고 느끼며 놀란 마음을 애써 달래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